유방암의 치료법과 재발 방지에 대한 설명을 부산백병원 외과 김태현 교수님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유방암이 여성암 발병 1위라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 발병을 많이 합니까? 정말 많이 걸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1년에 200만 명이 넘게 걸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년에 작년에 지금 2만 6천 명이 발병을 했는데요. 우리 평생 우리가 위험도를 대략 한 6% 정도로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한 3분의 1 정도 여성이 암에 걸리거든요. 네. 3분의 1 중에서 20% 유방암입니다. 엄청 많죠. 양쪽 가슴이 좀 크기가 다른 경우에 그 유방암의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좀 그렇습니까? 그거는 좀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여성이 양쪽 유방이 크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발도 오른쪽 왼쪽 발이 크게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사람들이 양쪽에 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양쪽 유방이 크게 차이가 나면은 그게 이제 큰 혹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 그렇다고 생각이 되면은 빨리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으시고 진찰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크기도 그렇지만은 좀 대칭 상태가 좀 안 좋을 때. 그렇죠. 차이가 평소와는 다르게 차이가 난다면 그런 뭔가가 큰 혹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그 좀 자가 검진법에 대한 설명도 좀 같이 좀 해주시죠. 자가 검진을 이제 폐경 전 여성하고 폐경 후 여성이 조금 이제 다른데 그렇죠. 경우가 폐경 전 여성은 그 생리 후에 한 2일에서 5일 정도 이 사이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리되면 유방이 좀 단단해지거든요. 그게 풀어져야 안에 있는 혹이 잘 만져집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은 그냥 하기 이게 어려우니까 거울을 보면서 하면 좋습니다. 거울을 보면 그때 목욕하면서 샤워하면서 거울 보면서 만져보고 이걸 정확하게 뭐가 만져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평소와 다른 느낌이 있으면 가서 진찰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폐경 후 여성은 그냥 매월 이렇게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진찰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자가 검진한 날짜도 생리 후 딱 날짜를 며칠 정해놓고 하는 게 좀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하겠다고요? 잘 안 까먹죠. 안 까먹고 예. 생리 후에는 내가 샤워할 때 샤워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비누 묻은 상태로 만지면 더 잘 만져지니까 거울도 한번 보면서 대칭도 한번 보고 또 한번 만져보고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자기 유방 느낌을 알게 되면은 약간 이상함이 느껴집니다. 그럴 때는 바로 병원 찾아오셔야죠. 그 한국 여성들은 치밀 유방이 많기 때문에 그 검진에서 좀 간혹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그 말은 사실입니다. 예. 사실인데, 근데 치밀하다는 게 이제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원래 유방은 유선 조직하고 이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지방이 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백인들에 비해서는 그렇죠. 치밀합니다. 이게 치밀하면은 우리가 검진은 유방 촬영 엑스레이로 하거든요. 엑스레이가 잘 안 보입니다. 그냥 허옇게 보이니까 실제로 혹이 있더라도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초음파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보조적으로 초음파를 해서 숨어 있는 좀 치밀한 경우는 암을 찾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 환자들 항암 치료를 받기 좀 힘들어하는 환자도 있을 테고요. 또 항호르몬 치료에 대해서도 또 어려움을 또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굉장히 힘듭니다. 예. 보통 항암 치료는 3개월, 10개월 정도 하게 되고 또 항호르몬 치료는 5년에서 10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랜 기간 동안 치료하는데 항암은 이제 하는 뭐 비교적 단기간이지만 그 기간에 이제 특히 여성들은 이제 머리카락이 다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외에도 뭐 이 메스껍고 토하고 구내염도 오고 설사도 오고 이런 것과 또 피로감, 탈진, 백혈구 감소증도 오고 또 이제 젊은 여성들은 항암으로 인해서 불임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피하고 싶어 하죠. 그 가임 여성인 경우에 혹시 또 이제 치료 과정에서 좀 임신을 해도 되는지 이런 질문도 좀 많이 하실 텐데. 예, 그렇죠. 이제 물론 치료 과정 중에서는 임신을 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요즘은 이게 그 결혼이 옛날보다 늦어서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유방암에 많이 걸리거든요. 30대도 많고 20대에도 드물지 않게 암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입력을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가입력 보존 클리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그 난자를 이제 과배란을 유도해서 뽑아내서 그 마이너스 198도 액화질소에 보관합니다. 난자 냉동 보관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거의 그냥 10년이 지나도 그 생존을 한다고 보면 90% 정도는 난자가 생존해 있어서 나중에 임신을 시도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죠. 그 임신 중에 좀 호르몬 치료를 좀 중단해야 되는데 좀 그래도 됩니까? 항호르몬 약제를 5년에서 10년 복용하기 때문에 이제 처음 이제 이게 암이 진단되고 치료받을 때는 아직 아기가 없지만 그 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폐경이 되어서 아기를 못 가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임신을 원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타목시펜을 끊거든요. 끊는데 끊고 이제 또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는 끊어야 됩니다. 약을 먹고 있는 중에 아기를 가지면 아기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태아에게 나쁜 영향. 그래서 그 약을 또 끊고 또 임신을 유지를 하고 이제 하는데 그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6개월 정도 약을 끊는 거 약도 끊고 나중에 아기 또 임신해 있는 10개월 동안 끊고 나중에 출산할 때까지 끊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이게 임신을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암을 이렇게 진행된다는 보고도 있지만 그게 또 암을 재발을 막아주는다는 그런 또 보고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겁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뭐 죽음을 두려워하고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용감하게 제 환자들은 그렇게 해서 애기 가지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교수님, 유방암 생존율도 높지만 재발도 좀 흔하다고 하던데요. 어떤 환자인 경우에 이렇게 재발을 잘합니까? 유방암이 생존율이 굉장히 높긴 한데 우리가 흔하게 이제 주변에서 재발하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재발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먼저 좀 해야 되는데 재발은 크게 보면 좀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국소 재발이고요. 하나는 이제 전신의 전인데 국소 재발은 수술한 유방이나 그 주위에 이제 임파선 이런 데 재발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완치의 기회가 있습니다. 똑같이 수술하고 이렇게 치료하면 완치가 될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전신전이인데 전신전이는 유방이 아닌 다른 부위 뼈나 간이나 폐나 뇌나 이런 부위에 이제 전이가 되면은 이제 사기가 되거든요. 그때 되면은 그 치료를 굉장히 오래 해야 되고 오래 한다고 해서 완치에 이르기는 좀 굉장히 좀 힘이 들고 그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재발 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재발 전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거는 크게 보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변기입니다. 변기고 또 하나는 그 생물학적인 표지자에 따르는 그 유방암의 아형이거든요. 변기는 암의 크기하고 그 임파선 전이 개수를 가지고 어느 정도 전이되냐에 따라서 나누는데 1기보다는 2기가 전이를 더 재발을 많이 하고 2기보다는 3기가 더 많이 그러니까 유방암의 크기가 클수록 임파선 전이가 많이 갈수록 처음 발견됐을 때 재발을 잘한다고 보시면 되고 유방암의 아형은 우리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여성 호르몬과 관계 있는 루미날형이라는 암이 있고 또 성장인자 수용체와 관계되는 헐투형이 있고 그 두 개 다 없는 삼중 음성암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헐투형이 더 재발이 높고 상대적으로 가장 재발이 많은 되는 암이 삼중 음성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유방암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그럼 좀 재발을 줄이기 위한 좀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표준 치료를 이행해야 됩니다. 이미 치료 자체 표준화되어 있거든요. 뭐 루미날형 경우에는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또 항호르몬 치료를 5년 10년 해야 되고 또 삼중음성은 항암 치료를 해야 되고 방사선 치료해야 되고 또 헐투형은 항암 치료하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또 이렇게 1년간의 표적 치료해야 되고 이런 표준 치료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야 되고 그것이 이제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중간에 자기 주치의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만둬 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치의하고 잘 소통하면서 부작용이 있고 힘든 게 있으면은 주치의하고 상의를 해서 그걸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주치의가. 그러니까 그걸 잘 유지하는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겠습니다. 표준 치료를 이행하는 게.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또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면역을 유지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음식과 건강, 운동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상으로 빨리 복귀해야 됩니다. 사회적 활동도 재개하고 일상으로 복귀해서 원래 하던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트레스 관리도 또 하고 자기 심리적인 지지도 받고 그렇게 하면은 암이 재발 안 하고 완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교수님, 환자들이 식이법에 대한 그 질문도 많이 하실 텐데요. 좀 이런 음식은 좀 뭐 먹으면 안 된다. 좀 이런 음식은 좀 뭐 좀 좋다. 이렇게 좀 뭐 좀 설명해 줄 만한 그런 좀. 일단 첫 번째는 먹는 양을 줄여서 칼로리를 좀 줄여야 됩니다. 너무 현대인들은 과잉 섭취하기 때문에 그걸 줄여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나쁜 지방을 좀 피해야 됩니다. 이제 포화지방, 불포 이제 그리고 트랜스 지방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뭐 그 가공육이라든지 또 과자류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붉은 육류가 과잉 섭취하면 그게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고 암이 잘 자라게 하고 또 거기에 포함된 아질산염이라는 게 항암 물질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과랑의 뭐 음주, 흡연, 당연히 이런 거는 좀 피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좋은 거 그러면 상대적으로 하면 좋은 걸 가지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미 이제 외국인들은 그 흰 밀가루 지금 통곡밀 이런 걸 권합니다. 잡곡 이런 위주의 이제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시고 그 단백질을 이제 적절하게 잘 섭취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역을 위해서. 붉은 육류는 피하되 대신에 흰 고기, 이제 오리고기나 이런 닭고기 같은 가금류나 또 콩, 그리고 견과류 이런 걸 통해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지방도 마찬가지로 뭐 올리브유라든지 감밀유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과일, 채소, 비타민 D, 칼슘, 발효우유, 그리고 무엇보다 제철 음식 이거 먹는 참 좋습니다. 제철 음식 자기 지역에서 나는 제철 음식 먹는 게 그것만큼 우리 몸에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 걸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좋을 걸로 봅니다. 특히 이제 유방암인 경우에 이제 비만 이 위험이 있는데 그래서 체중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는 기본적인 목표가 체중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잘 섭취해서 적절하게 섭취해서 그리고 운동을 해서 건강한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게 목표인 거죠. 네. 교수님 뭐 개똥쑥 뭐 이야기를 하던데 이거 뭐 뭡니까? 저 개똥쑥 좀 어감도 별로 안 좋은데 그게 우리가 뭐 여성들 옷 유행 따라 바뀌듯이 유행 따라 바뀌어서 막 환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홍삼, 개똥쑥, 청국장 가루, 차가버섯, 상황버섯, 도라지, 해구신, 자라, 두꺼비, 노니 들어보셨죠? 아사이베리, 아로니아, 뭐 엽록소, 로얄젤리, 알로에, 화분, 키토산, 스ኳ렌, 프로폴리스, 오류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외울 수도 없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 이 소위 암에 좋다는 게 과연 암에 좋은 겁니까 진짜? 이게 참 우리가 이게 이 건강식품에 대해서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사실은 근거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근거가 없고 그냥 들어보면은 다 만병통치약입니다. 논의도 설명서 보면 막 그거 먹으면 어디 아플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판매원이 의사보다 더 똑똑합니다. 이거 먹으면 되고 저거 먹으면 이럴 때는 이거 먹으면 되고 가격도 비싸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위생이나 이런 것도 사실 원산지가 어딘지도 잘 모르는 그런 게 대부분인데 정체불명이고 그런 게 참 있습니다. 제법 있고 어떻게 보면 참 환자의 불안감을 이용하는 뭐 나쁘게 말하는 상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환자들이 그런데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좋다고 또 하고 또 자기가 안 사도 주위에서 구해줍니다. 막 저는 뭐 가능하면은 뭐 자녀가 사왔으면 생각해서 한두 번 먹어주다 그냥 먹지 마시라고 가능하면 드시지 말고 우리가 그것보다는 그래서 표준 치료를 더 그게 내 몸을 적용하려고 해야 되고 좋은 음식으로 이게 해결하려고 해야지 이런 뭐 건강식품 이런 걸로 내가 도움을 받겠다 생각하면 약이 아닙니다 그게. 운동은 좀 어떤 운동을 좀 적절히 하는 게 좋습니까? 운동이 중요하죠. 운동을 하면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재발률이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암 환자들 유방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 그래서 이게
이게 특히 또 이제 치료받고 나면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신체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도 회복하기 위해서도 운동을 해야 되고 내 면역성을 올리기 위해서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운동은 사실은 모든 운동이 똑같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땀이 날 정도의 중등 강도의 운동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해주면 좋고요. 5번 정도 하면 더 좋겠죠. 한 30분 정도 이상 이렇게 하면서 내가 좀 땀이 날 정도로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운동을 한다면 그 자체가 그냥 에너지를 주죠. 우리 삶에 에너지를 주고 또 면역성도 올려서 재발률을 낮춰줄 겁니다. 뭐 어깨나 이런 좀 가슴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뭐 골프나 네. 뭐 테니스나 네. 뭐 볼링이나 네. 뭐 이런 운동 좀 해도 괜찮습니까? 아, 그렇죠. 요즘 뭐 이게 취미 운동 많이 하고 특히 골프를 하는 여성 인구들이 늘어가지고 그런 걸 질문하는 분 많습니다. 골프 칠 수 있습니다. 칠 수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종류의 운동인가가 강도가 중요해요. 강도가 이게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무리하게 하면 절대 안 돼. 내 몸의 회복 정도를 감안해서 그게 맞춰서 강도를 조절해가며 하면은 어떤 운동인지 할 수 있습니다. 골프도 다 즐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태현 교수님으로부터 이 왕아위 치료법과 재발방지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